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Y 과학 시리즈 언제 보면 좋을까입니다. 내용은 네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Y 과학 시리즈의 구성이랑 장점, 두 번째는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세 번째로 Y 과학 시리즈는 어떤 책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Y 과학 시리즈는요, 총 98권짜리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계속 만들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98번 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출판사는 예림당이란 출판사고요. 과학학습 만화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학습 만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은 학습 만화라는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장단점이 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점은 뭐 학습 만화의 장점을 잘 이제 적용을 한 책이죠. 그래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네, 그런데 이제 교과서, 그다음에 생활과학, 네, 이 양쪽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만화니까 쉽고 재미있게. 네, 그리고 교과서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초등식이 과학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네, 이제 그냥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 자료도 같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 구성이면서 핵심 정보 팁박스와 생생한 사진, 네, 이런 식으로 쉽게 과학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봤었고. 음, 그럼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보면은 단순하게 배경 지식 많이 습득하자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책을 보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재미, 인지적 재미를 많이 느껴보기 위해서 또 과학책을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좁혀서는 비문학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영역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과학책을 읽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Y책을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 물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눈물은 외부의 요 부분입니다. 눈물은 외부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고 병원체를 씻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또 제시를 해주고 이 그림 안에 또 이렇게 재밌는 그림 부분들이 있잖아요. 챗 이번에도 실패인가?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해도 쉽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나쁜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체들을 내보내는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래서 아는 재미,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다양한 뭐 구체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이 과학을 좀 더 쉽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네,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텍스트예요. 눈물은 외부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고 병원체를 씻어내. 네, 그리고 재미 요소로 책 이번에도 실패인가? 네, 이렇게. 그래서 Y 과학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걸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책이라면은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공간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예를 들면 눈물을 왜 흘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구나라는 이제 아는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비문학 독해 능력이 훈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 영역의 배경 지식도 습득이 되는. 네, 그래서 과학책을 읽는 이유에 해당하는, 네, 적합한 책이라고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올려놨던 영상들입니다. 네, 학습 만화가 되게 많으니까 이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서, 왜냐하면 또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괜찮은 학습 만화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Y 과학책이 괜찮은 책인데 언제 보면 좋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아이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부와 관련된 시점의 그 기준이 되는 그 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3 학년 때는 과학을 요 정도로 배우는구나. 그리고 4 학년 때는 과학을 이 정도로 배우는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고걸 가지고서 이제 책을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좀 참고해 보시고 또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Y 과학책이 괜찮은 책이라고 하는데 언제 보면 좋을까를 보면은 일단 글만 보면 초등학교 3 학년 이상은 돼야지 어렵지 않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런데 학습 만화다 보니까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또 만화가 주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낮춰 줍니다. 낮춰 줘서 그래서 Y 과학책은 빠르면 초등학교 2 학년 그리고 보통은 초등학교 3-4 학년 정도면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좋죠 뭐. 네.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Y 과학책 보는 시기는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면 초등학교 2 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책이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쉽게 다루고 아무리 뭐 만화나 사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성 이론 자체가 너무나 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만화의 장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초2이긴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는 초2가 소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편독입니다. 네. 저희 애도 잠깐 그 Y책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내버려 두긴 했었는데 계속 Y책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Y책을 좀 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의 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이 편독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네 그렇게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올리긴 할 건데 Y책을 90 몇 권을 다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기별로 적당한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책들 위주로만 보게끔 해 주면은 네 다소 네 이런 좀그 그 안 좋은 점을 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런 상태에서라면은 그 책을 막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네 얻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해서 큰 그림도 네 좀 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영상이나 그리고 다른 책들 제가 추천해 놓은 다른 책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중에 과학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냥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Y 과학 시리즈 언제 보면 좋을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